옛날 옛적 안동 근처의 한 작은 마을에 민준이라는 영리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가혹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나이답지 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겨우 5살이 되던 해 학자였던 아버지가 지독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린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밤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에서 쉴 새 없이 바느질을 하며 품삯을 벌어도 두 모자의 배고픔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마을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강서방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서방은 겉보기에는 푸짐한 인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성질이 매우 거칠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하면 그 포악함이 극에 달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미움은 친아들이 아닌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민준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에 거나하게 취한 강서방은 작은 꼬투리를 잡아 민준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놈아! 내 녀석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감히 밥상에 앉으려 하느냐? 강서방은 역한 술 냄새를 풍기며 민준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남의 집에 굴러들어온 돌멩이 주제에 더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매질을 견뎠습니다. 때로는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 정도로 심하게 맞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는 이 집에서 더는 살 수가 없어요. 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아가, 우리가 여기를 떠나면 어디로 가겠니? 조금만 참으려무나. 내가 어른이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게다. 어머니는 민준을 꽉 껴안으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지만 냉혹한 현실 앞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강서방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강호라 지었습니다. 강호가 태어나자 민준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강서방은 자신의 핏줄인 강호만 예뻐하며 민준에게는 더욱 차갑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민준의 밥그릇에는 늘 차가운 밥과 멀건 국물만 담겼지만 강호의 밥상에는 따끈한 흰쌀밥과 기름진 고기 반찬이 올랐습니다. 민준을 더욱 서럽게 한 것은 글 공부를 할 기회마저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이 서당에 다니며 천자문을 배울 때 민준은 온갖 집안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빨래, 밥짓기, 돼지 먹이 주기, 심지어 갓난아기인 강호를 돌보는 일까지 모두 민준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민준은 겨우 8살이었습니다. 어린 어깨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민준을 도와주기는커녕 남편의 눈치를 보며 민준을 다그쳤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 집에서 은혜를 입고 사니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 강호는 내 동생이니 잘 돌봐야지. 민준의 어린 마음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친어머니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민준은 이 모든 고통을 홀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갓난아기인 강호가 갑자기 불덩이 같은 열이 나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깬 강서방은 버럭 화를 내며 모든 것을 민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놈! 네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내 아들이 아픈 게 아니냐? 강서방은 자고 있던 민준을 끌어내 호되게 때렸습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오지 못할까? 한밤중이라도 상관없다. 어서! 민준은 온몸이 쑤셨지만 강호가 정말로 아픈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히는 집안이었지만 강호는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의원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민준은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의원이 있는 곳까지는 십리길, 캄캄한 산길을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다. 민주는 무서웠지만 아픈 동생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허 의원이라는 의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이라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집안에서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허 의원이 등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을 깨운 불청객에 매우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냐? 이 야심한 시각에 남의 잠을 깨우는 무례한 놈이. 허 의원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아랫마을에서 온 민준이라고 합니다. 제 동생이 갑자기 열이 펄펄 끓고 계속 울고 있어요. 제발 저희 집에 가셔서 좀 봐주세요. 민주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허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 십리길을 어찌 간단 말이냐. 내일 해가 뜨면 가겠다.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일도 가지 않을 것이다. 허 의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서 망연자실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운 밤이었지만 민주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동이 트자 민주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허 의원은 민준이 밤새 기다렸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내가 정말 밤새 여기서 기다렸단 말이냐. 허 의원은 민준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어린 소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의원님. 제 동생이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허 의원은 민준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여 아침밥도 거르고 의료도구를 챙겨 민준을 따라 나섰습니다. 강서방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서방은 민준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놈. 왜 이제야 돌아오는 것이냐. 내가 일부러 늦장을 부린 게지. 강서방은 민준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그때 허 의원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 탓이 아니오. 내가 밤에는 진료를 하지 않아. 이 아이가 밤새 우리 집 앞에서 기다렸소. 허 의원의 말을 들은 강서방은 그제야 민준을 놓아주었지만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썩 가서 아침밥이나 짓지 못할까. 민준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꾹 참았습니다. 허 의원은 강호를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병이 아닌 단순한 감기로 인한 열이었습니다. 허 의원이 약을 처방해주자 강호는 금세 열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서방은 치료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고작 동전 2푼만 내밀었습니다. 허 의원이 항의하자 강서방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더 달라고 하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소. 허 의원은 기가 막혔지만 험악한 분위기에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옆방에서 민준이 조용히 손짓하며 그를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허 의원이 그 방으로 들어가 보니 민준이 커다란 돼지고기 덩어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것을 받아주세요. 제 동생을 치료해주신 감사의 마음입니다. 허 의원은 놀랐습니다. 민준의 뺨에는 아직도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얘야, 이런 것을 가져와도 괜찮겠느냐? 또 매를 맞지 않겠느냐? 민준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 맞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차라리 한 번에 죽을 만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요. 허 의원은 민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찌 그리 서글픈 말을 하느냐? 너를 그리도 심하게 괴롭히더냐?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새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미움을 받습니다. 허 의원은 민준의 사연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가겠느냐?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원이 떠난 후 민준은 몰래 그를 따라 그의 집까지 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민준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의원님. 저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허 의원은 잠시 놀랐다가 물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왜 말하지 않고 여기까지 몰래 따라와서 부탁하는 것이냐? 민준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제가 의원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면 새아버지께서 의원님께 해를 끼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따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 의원은 민준의 신중함과 배려심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의술을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술을 배우는 길은 매우 험난하다. 영리함과 지독한 끈기가 있어야 하지. 보통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기 일수다. 허 의원은 민준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녕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깊은 산에서 도라지 한 뿌리, 감초 2덩이, 그리고 검은 칡 3뿌리를 구해오너라. 이 3가지는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재였지만 의원이 되려면 정확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곧 그 약재들을 구해오겠습니다. 민준은 기뻐하며 다시 절을 했습니다. 사실 민준은 돼지 먹이를 구하러 산에 자주 다녔기에 웬만한 약초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익숙한 산길로 향했고 오랜 경험 덕분에 금세 3가지 약재를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허 의원은 민준이 가져온 약재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정확한 약재였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훌륭하구나. 이 아이는 정녕 나와 인연인 괴로구나. 그렇게 허 의원은 민준을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강서방과 민준의 어머니는 귀찮은 존재가 사라졌다며 민준을 찾지도 않았고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민준은 매일 허 의원에게서 열심히 의술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의원의 아내도 그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씨에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약재의 효능을 외우고 맥을 짚는 법을 배우고 침을 놓는 기술도 익혔습니다. 그렇게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6살의 늠름한 청년이 된 민준은 스승의 의술을 거의 모두 익혔습니다. 민준아, 이제 너는 충분히 의술을 익혔다. 세상으로 나아가 내 자신의 의원을 차려보아라.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과 사모님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두 분께서 늙으실 때까지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자식이 없던 허 의원 부부는 민준의 깊은 마음에 크게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에서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어보니 한 중년 남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허 의원 어르신 댁이 맞습니까? 제발, 위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만 밤에는 스승님 대신 제가 진료를 나갑니다. 남자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같은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진료를 한단 말이냐? 부인의 병세를 늦추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와 함께 가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때 허 의원이 나와 민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제자로서 충분한 실력을 갖추었으니 믿고 맡겨주시오. 남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은 약상자를 메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남자가 숨이 차서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숲저편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남자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잠시 후 남자의 비명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구렁이다. 사람 살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사냥꾼의 덫에 몸이 끼어 고통스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민준은 주저하지 않고 구렁이에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이 덫을 풀어주겠다. 신기하게도 구렁이는 민준의 말을 알아듣는 듯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덫을 풀어 구렁이를 구해주었습니다. 젊은이. 뭘 하고 있나? 어서 오게. 민준은 남자를 따라갔고 구렁이는 두 사람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얼마 후 마을의 가장 큰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주인인 부유한 지주는 젊은 민준을 보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허 의원을 모셔오라 했는데 웬 애송이가 왔느냐? 부인의 병세가 어떤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준은 지주의 아내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부인께서 회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주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이 아닌 분노로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내 말이 확실하냐?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냐? 확실합니다. 적어도 한 달은 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주는 눈을 부릅뜨며 물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석 달 동안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임신을 했다니 이 아이가 내 아이일 리가 없지 않느냐? 민준은 그제야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연. 어느 놈의 씨앗이냐?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 지주는 아내를 매섭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아내는 울면서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저 집사나리의 아이입니다. 알고 보니 지주가 아내를 소홀히 하는 동안 민준을 데려온 그 집사가 아내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분노한 지주는 즉시 하인들을 시켜 집사를 붙잡아 왔고 그를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이를 본 아내는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민준은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진단 때문이라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지주가 하인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집안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저 젊은 의원 놈이 모든 것을 보았으니 입을 막아야겠다. 지주는 민준에게 진료비를 주겠다며 뒷마당 우물가로 불렀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하자 지수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발에 가시가 박혔나 보네. 의원님, 좀 봐주시오. 민준이 아무 의심 없이 몸을 숙이는 순간 지주가 그를 우물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무 위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번개처럼 떨어져 내려 지주의 목을 물었습니다. 민준이 구해준 바로 그 구렁이였습니다. 구렁이는 은혜를 갚기 위해 민준을 따라와 위험한 순간에 그를 구해준 것입니다. 민준은 놀랐지만 착한 마음에 지주를 걱정했습니다. 제발. 저 어르신을 놓아주어라. 구렁이는 민준의 말을 알아듣고 지주를 놓아주었습니다. 지주는 목숨은 건졌지만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훗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주는 그 일 이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고 재산을 노린 다른 부인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민준은 그날 밤 구렁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스승님의 도움으로 한양에 자신의 의원을 차릴 수 있었고 마음씨 착한 여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또한
작은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언젠가 그 은혜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로도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자신의 의술을 아끼지 않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 제자들 역시 스승처럼 착한 마음씨를 가진 의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민준의 선한 영향력은 세상에 널리